손이 계속 가렵고 갈라지는데 연고를 바르면 잠깐 좋아졌다가 또다시 반복되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손을 많이 씻어서 그런가 보다 날씨가 춥고 건조해서 그렇겠지 하면서 참고 넘기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몇 달째 계속되거나 해마다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히 건조함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 손습진이라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환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이 분야의 전문가 모시고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병원 피부과의 고주연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오늘의 주제인 만성 손습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염증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에는 손이 더 건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좀 건조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만성 손습진이라는 질환일 수 있다면서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좀 정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습진이라는 것은 손과 손목 여기에 원인에 상관없이 염증성 질환이 계속 반복될 때 저희가 이제 손습진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성 손습진의 정의는 피부염이 손에 생겼는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짧게 생겼더라도 1년에 2번 이상 재발을 하면 만성 손습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보습제를 열심히 계속 바르면 좋아지겠지 하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증상이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질환으로 인식하고 빨리 대처를 하셔야 악화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손이 도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얼마나 평상시에 아끼면서 좀 덜 쓰느냐 아니면 직업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느냐에 따라서 손습진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메이크업을 하신다든지 헤어를 하시는 미용사분들 그다음에 베이커리 하시는 요식업에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손을 계속 씻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거 이외에도 타고나기를 손에 습진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어렸을 때는 안 그랬지만 40, 50대에 갑자기 손발이 딱딱해지면서 습진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한 30, 40%는 아토피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조해지면 그 다음에 긁기 시작하고 긁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 생긴 부위가 찢어지고 이러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손습진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 방치를 하게 되면 더 악화될 것 같은데 네. 뭐 어떤가요, 교수님? 그렇죠. 처음에 이제 보습제를 좀 바르고 조금 괜찮아진다 싶으면은 놔두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환자분들이 지문이 안 찍혀요. 뭐 이러시면서 오세요. 그러니까 특히 오른손잡이면 오른쪽 첫 엄지랑 두 번째 손가락이 잘 안 찍히거든요. 그리고 왼손잡이면 반대편이 그럴 텐데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 찍으려고 인식을 하시면 안 되고 외국에 이제 나갈 때도 지문 인식할 때 지문이 안 찍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나는 봤을 때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기시다 보면은 점점 피부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연고를 안 바르시고 반복적으로 그냥 방치를 하시면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는 요인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지문 안 찍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함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이외에도 뭐 호소하시는 증상, 뭐 가렵다든지 뭐 그런 것도 설명해 주세요. 제일 이제 흔한 게 네네. 이제 가렵고 아픈 거예요. 만성 손습진이 있으신 분들은 가려운 부위를 이제 긁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삼출물이라 그래서 진물도 나고 그다음에 찢어지고 그런 증상이 이제 생기면서 그다음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가 머리를 감을 때도 손이 아파가지고 나는 장갑을 끼고 머리를 감아야 된다 할 정도로 이제 통증이 동반이 돼요. 가려움과 통증이 가장 주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손이 너무 거칠어지니까 다른 사람이랑 악수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감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그다음에 저녁 때 이제 잘 때도 계속 이렇게 긁게 되는 거예요. 긁으니까 이제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뭐 손이 건조하다 이걸 넘어서서 약간 네네.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구나 하는 점을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구인데 도구를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손으로 악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생활의 시작인데 그런 것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많이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오해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 많이 오해하시는지. 초기에는 보습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건조를 넘어서 염증이 생겼다면 염증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보습제를 막 바르시다가 이제
뭐 약국을 가면 피부염 연고들이 있으니까 이제 좀 바르세요. 근데 이제 일반 의약품을 사용하다가 잘 안 났으니까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선 전문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약품을 구입을 하시는데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신 다음에 좋아지는 것 같네? 좋아지면은 이게 얼마나 더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의를 한 적이 없으니 그냥 쓰다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왔는데 잘못된 제품이 왔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손 하나만으로 처음에는 피부병이었는데 긁는 습관이 온몸으로 막 가서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막 핸드크림을 내가 더 열심히 바르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고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단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피부과는 질환의 특성상 전문의가 피부의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하는 게 한 70~80%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특별히 하진 않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손습진 환자가 왔을 때 감염성 질환을 배제해야 돼요. 감염, 예를 들어 곰팡이가 붙었다, 무좀, 세균성 질환이 생겼는지 그런 거를 감별을 하는데 그럴 때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전문의 선생님의 정확한 진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단이 치료에 아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진단을 받았으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습제를 바르는 거는 기본입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기본적으로는 연고제제를 바르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두 가지 연고가 있어요. 하나는 스테로이드 연고 그리고 하나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면역 조절제나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그런 연고들을 처음에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연고를 사용을 했는데 뭐 일주일, 2주일 쓰고 환자가 증상이 좋아졌어요. 좋아지면은 이제 다음 단계 조금 더 약한 연고로 바꿨는데 바꿨더니 계속 좋아져요. 그러면은 그 상태로 치료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발했을 때 다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만성 손습진 환자분들은 연고만으로는 안 낫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먹는 약을 쓰게 됩니다. 문제는 먹는 약들을 이제 길게 복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특히나 전신에 피부병이 있으면은 뭐 먹는 약을 써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손에만 있는데 경구약을 복용하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환자분의 니즈에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먹는 약을 다시 바르는 제제로 바꿔서 나오는 새로운 약제들도 이제 출시가 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처방은 안 됩니다. 앞으로 향후 이제 처방이 되고 보험이 되고 하면은 그런 약제들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최대한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 보습제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분들 경우에는 드시는 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드시라고 하면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바르는 약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그렇죠. 허들 낮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치료 옵션도 나오고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잘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좀 일상생활에서 꼭 기억하면 좋을 만한 그런 관리 포인트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습제 사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포켓에 작은 로션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건조하다고 느낄 때마다 바르라고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씻는 세정제를 너무 센 거를 쓰시면 안 돼요. 클렌징 정도의 세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환자분들이 조금 좋아진 것 같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을 하면 또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환자분들이 이 음식 먹으면 제 보습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괜찮아지나요?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식이 중요하다는 근거가 아직까지 사이언티픽하게 나온 게 전혀 없고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식습관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 이런 것들은 모든 피부염에 있어서 가려움증을 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잘 설명을 주셨는데요. 좀 자극이 적은 세정제를 사용하고
보습제 잘 사용하고 또 보호장갑도 적극적으로 사용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성 손습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OX 퀴즈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O인지 X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손이 건조해서 생긴 문제라면 보습만 잘 해준다면 만성 손습진은 괜찮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요, 교수님? 정답은 X입니다. 보습은 손습진에서는 기본이 될 수 있는데 만성 손습진은 건조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사용을 같이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제는 사용을 하지만 만성 손습진에서는 그 이외의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인터넷에서 구한 연고나 민간요법도 나에게 잘 맞고 효과가 좋다면 써도 괜찮다. 정답은요? X입니다. 네. 일단 이거는 어느 질환에서도 X입니다. 전문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한 다음에 전문의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세요 하는 방법을 듣지 않으면 제품은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제 다른 경로로 약제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절대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없고 그냥 병원 가셔서 전문의한테 진단 받으시고 손습진은 대부분은 피검사나 다른 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시진을 하고 약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병원 가시는 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만성 손습진은 치료를 하면 증상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정답은요, 교수님? O입니다. 만성 손습진은 기본적으로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치료가 안 되는 여러 피부 질환이 있는데 이 만성 손습진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조절이 잘 되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잘 상의하시고 꾸준히 1년의 전략을 짜시면 돼요. 네. 요거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병이 아니고 잘만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요런 희망적인 메시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요거 핵심 메시지 한 줄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성 손습진이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만성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빨리 인식하고 조기에 치료하시면 굉장히 잘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 꼭 치료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